나스 전문가 공학박사 김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토프리즘에 대해 설명하였죠. 오늘은 또 다른 사진 관리 프로그램인 이미치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나스에 대한 강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미치에 대한 설치와 npm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미치는 챗GPT가 설치를 포기했었던 것을 제가 알아내서 설치하고 챗GPT를 교육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챗GPT를 능가했다고 자부합니다. 마치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바둑대회에서 이긴 것처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 블로그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으니 제 블로그를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포토프리즘은 아주 강력한 AI 기능을 가지고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고사양의 장비에서만 원활하게 구동되는 단점도 있고 계정을 여러 개 추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사양의 서버에서도 잘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이미치입니다. 제가 3만원을 주고 당근에서 구매한 저전력 PC에서도 구동이 됩니다. 이미치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데모 버전이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오픈 데모라고 있죠. 오픈 데모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그인 데모를 한번 클릭을 하면요. 로그인이 됐습니다. 포토 프리즘도 데모 버전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모 버전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면요, 이게 또 날짜별로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날짜별로 정렬이 되고요. 앨범별로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지도로 표현이 됩니다. 세계 지도로 표현이 되고요. 어디서 찍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잘 보이죠? 제 서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여기 이니치에서 만든 걸 보고 있습니다. 렌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탐색 기능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물별로도 이렇게 나오네요. 포토 프리즘하고 비슷합니다. 뭐 공유 기능도 있고요. 어, 지우고 싶으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관리자 모델 계정 관리에 들어가면 계정 설정에서 계정을 추가할 수 있고요. 예.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에 들어가서 예, 계정을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생성을 해서 이메일 넣고요. 이메일 주소 넣고 해서 이름 넣고 해서 하면은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외부 라이브러리 설정이라고 있는데 외부 라이브러리 설정에서 플러스 눌려서 여기서 이제 소유자 있고 생성하고 지금 이건 에러가 뜨네요. 이것은 여기서는 에러가 뜨는데요. 제 서버에서는 에러가 안 뜨게끔 작업을 해놨습니다. 작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이따가 제 서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토 프리즘 설치하는 걸 보여줬었죠. 포토 프리즘은 스택이라는 compost.yml 파일을 먼저 만들었었는데요. 이미치는 조금 틀립니다. 이미치는 쉽게 해서 컴포스 파일은 그냥 다운받아서 그대로 설치해도 실행이 됩니다.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되는데요. 근데 환경 설정이라고 env 파일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설정을 먼저 해놓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실제 작성된 제 서버에 있는 건데요. 예, 여러분들은 만약 수정하신다면은 예,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죠. 예, 이런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미지 파일 업로드 로케이션은 지금 제 HDD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고요. 예, 메디아 외부 사진 아카이브 이거 포토프리즘 원본이 올라가는 데인데요. 어, 포토프리즘에 올리는 사진을 이미지에서도 재사용하고 예,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젤리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젤리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메디아라는 폴더 안에다 넣습니다. 젤리핀은 메디아라는 폴더 안에다 넣은 걸 갖다가 인식을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오히려 외부 사진, 이미지에서 올린 사진도 이렇게 메디아 폴더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메디아 폴더에서 포트라는 폴더에다 올린 다음에 이 아래에 이제 사진들이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하면은 외부 사진도 똑같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건들 필요가 없고요. 실제 접속한 다음에 이름도 새로 넣고 뭐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 위치, 저장 위치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NVMe나 SSD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대 설정은 아시아 서울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세 줄이요. 이 마지막 세 줄이 또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 예, 그 올리는데, 그다음에 표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임포트를 갖다가 60초마다 한 번씩 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포토 프리즘에서 올린 사진이 기본적으로 일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링크를 따고 들어가거든요. 이 링크가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포토 프리즘에서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올리면은 이 폴더로 올라갑니다. 이 폴더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다시 이미지가 불러들여서 인덱싱을 하는 거죠. 인덱싱을 해서 올려서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동 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요 없이 이미지 폴더 있는 이 안에 라이브러리 파일로 올라갑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예. 다음 장은 뭘 설명하고 하냐면요. 포토 프리즘에서는 스택을 작성했어요. 스택을 싹 작성했는데 이미지에서는 이미지 홈페이지 있는 걸 갖고 와서 약간 변형만 주면 됩니다. 챗 GPT가 이 점을 놓치는 바람에 저한테 포기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챗 GPT가 이 방법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해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프로그래머가 너무 부지런해서 업데이트가 아주 자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설치한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창기라고 해봤자 몇 달 안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설치했던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예, 인터넷 URL을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 받아서 있는 부분 중에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데서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만 제가 추가한 겁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어, 포토 프리즘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치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 시연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잠깐만요. 이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나스를 설치해서 나스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미지가 업돼 있는 상태인데 정지를 시킨 다음에 실제 한번 설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앱이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는 김에 어떻게 하는지 설치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스택 파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예,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예, 나와 있고, 이게 홈페이지에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수정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만 추가한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리눅스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앞에 샵을 넣잖아요. 샵을 치는 부분은 그 뒤에는 인식을 안 합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인바이러먼트 파일, 환경 파일에서도 보면은 아까 뭐 여러 가지 글씨도 써놓은 거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샵만 붙여놓으면은 인식을 안 합니다. 뒤 글씨를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뭔 말을 써놔도 얘가 못 알아먹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예, 먼저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환경은 이렇게 설정하는 거 봤죠? 그래서 보면은 환경은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 같은 설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다운받냐, 그죠? 이미치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미치 홈페이지 아까도 봤었던 홈페이지에 오면 여기 기브 허브라고 있습니다. 기브 허브라고 보면은 이 도크라고 부릅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요, 도크라고 보면은 이 쭉 있죠, 쭉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 주의라고 있는 거, 쿠션이라고 있는 거,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예, 그래서 파일 열기를 해서 메모장 추천해 볼 메모장으로 엽니다.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열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로는 메모장이 열렸죠? 예, 아까 보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해시태그, 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구분을 못 하지만은 컴퓨터는 알아먹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보면은 아까 수정한 부분하고 틀리죠? 예, 그래서 서버로 들어가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버로, 서버로 들어가서 서비스 들어가서 컴포스 파일 이미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추가됐다고 했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아까 이 부분에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전체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복사한 다음에 아까 여기 가서 이 파일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네, 삭제해버립니다. 삭제해버리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뭐 아까 이미지에서 있는 파일, 원본 파일에다 이 부분만 추가한 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요. 세이브를 하고 풀을 누릅니다. 풀을 누르고 체크를 한번 해도 됩니다.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에러가 안 뜹니다. 예, 에러가 안 떠요. 아무 에러가 안 뜨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만 카피해서 스택으로 넣어도 되거든요. 넣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에러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풀을 하고 업하면 됩니다. 근데 만일요 이게 에러가 뜰 경우가 있어요. 에러가 뜰 경우가 왜 있냐면요, 파일이 스택 파일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EMB 파일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 EMB 파일이 없다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WinSCP라고 하는 WinSCP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걸로 서버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웹 주소 치고 포트 치고 하면 이렇게 서버로 접근이 됩니다. 서버로 접근을 해서 보면요, 앱 데이터라고 있죠. 앱 데이터 보면은 이미지 폴더가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미지.env 파일이 있는데요, 만일 파일이 없다고 뜨면요, 이 이미지.env 파일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복사해서요, 이름 바꾸기로 해가지고 그냥 점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숨겨진 파일로 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서버로 가요. 서버로 가서 그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예, 지금 없다, EMB 파일이 없다고 이렇게 뜨죠. 예.
수도나 EMB 파일.EMB라고 뜹니다. 에러가 일단 발생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들어간 다음에 쇼 엔바이러먼트를 한번 치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게 에러가 없어졌죠. 네, 이러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롤링을 하고요.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예. 저도 그때 당시 에러가 뜨길래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해서 해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는 이게 에러가 잡혔습니다. 아마 아까 체크를 한 상태에서 또 한번 하니까 그 image.emb 파일이 하나 더 생성됐을 거예요. 풀링 과정을 거칩니다. 새롭게 이미지는 업데이트 할 때도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메시지가 가끔 뜰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 풀링 작업을 안 해서 그래요. 풀링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파일로 교체가 되거든요. 네, 이걸 안 하고 그냥 업을 하면은 기존 쓰고 있는 파일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 파일을 그냥 읽어들여서 제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뜹니다. 뭐 이렇게 풀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서버도 아니고 제 교회에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교회에 있는 서버에 있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서버가 있는 인터넷 환경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서버의 자체 용량이나 속도, CPU 속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걸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서버는요, 이것도 저전력 PC인데요. 제가 당근에서 5만원 주고 구매한 겁니다. 5만원 주고 구매해서 하드 추가로 구매했고, 외장 하드 케이스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다 됐네요. 네, 이제 풀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업을 하면은 업이 돼서 올라갑니다. 이러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서버를. 네. 또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는 거에서 서버가 쉽게 이렇게 접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와 있네요. 네, 지금 사진이 아무것도 올라간 게 없나 봐요. 네, 제가 올린 건 아니고, 네, 목사님한테 쓰시라고 했는데 쓰시질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온 김에 한번 다른 걸 볼까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후두염이 걸려가지고요. 젤리핀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젤리핀의 사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보여주려고 지금 접속을 해본 거거든요. 예. 이미지에는 사진이 올라간 게 없는데요. 예. 젤리핀은 사진이 올라간 게 있어요. 예, 들어왔네요. 예. 젤리핀으로 들어왔습니다. 젤리핀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제가 게스트 모드를 지금 설정을 하나 해놨었거든요. 게스트 모드를 설정해놨는데, 여기 사진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사진도. 그래서, 네, 이렇게 누르면은 스스로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갑니다. 한 장씩 넘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미지에 쓰이는 사진도 외부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메디아 폴더 있잖아. 메디아 폴더에다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진도 메디아 폴더에다 올려놓으면 같이 볼 수 있게끔 됩니다. 음악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다시 만나자고 한 너의 약속 벌써 세월 1988년
8월 23일. 예. 예, 다음은요, 예,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미치는 안드로이드 및 애플에서 모두 올라와 있는 앱입니다.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표기 화면에서 자신의 서버 주소를 치면 접속이 됩니다. 서버 주소는 HTTPS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URL을 했다 치고 땡땡 2283을 치면 됩니다. 포트번호가 2283입니다. 이미지는요. 물론 이 경우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됩니다. PC에서 먼저 접속해서 관리자 계정명을 생성하면 좋습니다. 관리자가 가족 계정을 생성하면 됩니다. 가족 계정 생성 시에 비밀번호도 물어서 같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최초 접속 시 변경으로 체크하면 이전 비밀번호를 묻습니다. 그때 이전 비밀번호가 틀리면 설치에 애를 먹고 또 설치가 힘들어서 계정을 탈퇴하면 동일 계정으로 다시 등록하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계정 등록 시 비밀번호 초기 접속 시 변경은 체크하지 마시고 한 번에 확실한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모르면 가족 계정 생성도 애먹고 자신도 애먹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요, 바로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앱 실행되고 하는 안정화되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해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 다음은요, 환경 및 스택에서 외부 사전 가져기를 설정을 했었죠. 예, 아까 제가 추가로 했던 거예요. 예. 그럼 이미치 앱 서버에서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 이미치 앱 서버에서도 지정을 해주는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관리자 계정 들어가서요. 관리자 계정 들어가서 관리를 클릭하고 외부 라이브러리 여기를 눌러서 가져올 경로를 수정해야 됩니다. 눌러서면 수정해서 경로 수정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경로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요. 아까 마운트 포토 아카이브라고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치면 됩니다. 예. 환경에도 보면 있었죠. 예. 이걸 치면은 예, 외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미지 말고 포토프레임에서 설정한 폴더 올리는 걸 갖다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한 후에 앨범을 갖다 자신 사진을 자동으로 올리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 구름 표시가 하나 뜹니다. 접속을 하면요, 구름 표시가 뜨는데요. 이걸 눌러요. 눌러서, 뭐, 기본 이제 어디 폴더를 설정할 것인지, 사진 폴더가 기본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고 나서 업로드 실행을 눌러주면은, 제가 자동으로 사진이 올라갑니다.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며칠씩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사진을 관리하는 이미지 설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토 프리즘이 개인 사진 관리라면 이미지는 가족이 모두 함께 낯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싼 서버를 사기가 꺼려지신다면 저같이 당근에서 저전력 PC를 구매하세요. 10만원대 미만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 저전력 PC는 지금은 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낫을 사용해 보세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